네, 안녕하세요. 이천청솔 기숙학원 원장입니다. 23학년도 이 재수의 시작이 사실은 내년 2월 정규반부터 시작인데요. 이에 앞서서 수능 전체의 개념 정리반을 개강을 합니다. 우리 이것을 조기 선발반 또는 선행반이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이 본원에서 직접 강의하시는 두 선생님을 모시고 국어, 영어, 수학 이런 식으로 수업 방식과 운영 계획을 들어보는데요. 먼저 국어 선생님 보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수경 선생님, 고대영 선생님 모시고 직접 설명을 들어보는데 사실 요새의 추세가 과거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리 재수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점수에 맞춰서 그냥 대학을 가야 되겠다. 이런 학생들이 현격히 줄어들고 있는 오늘날의 현상이거든요. 실제 이 선행반의 대상이 역시 고3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재수를 결심한 이런 학생들, 그 다음에 검정고시생 또는 군필자 이런 N수생들이 수시정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진학을 하겠다는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 학원에서는 수능 끝나고 일주일 후부터 바로 선행반 들어갑니다. 그리고 2차에 걸쳐서 12월 달 한 번, 그 다음에 내년 1월 2일 날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조기 선발반을 개강을 하거든요. 그러면 정규반 개강 때까지 약 6주 또는 5주에서 10주까지 정해진 이 시간에 조기 선발반에서는 그러면 국어 학습 전략, 특히 이 국어의 공통 과목 문학이나 독서 또는 선택 과목 화작이나 이 언어에 대해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것인지 직접 현장에서 강의하시는 두 선생님에게 설명을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천 청솔기숙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박수경입니다. 조기 선발반에서 국어 과목이 어떤 방법으로 수업을 해야 될지 여러분이 굉장히 궁금해할 텐데요. 우선 청솔학원의 국어 선행반 국어 총 시수는 12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재수학원에 관심을 가져본 친구라면 국어 수업 시수가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됐다고 느낄 텐데요. 청솔학원에서는 충분한 국어 수업 시수 확보를 해서 여러분이 국어학습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2월 중순 이후에 남다른 정규반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국어과에서는 전부 12시간의 수업이 있다면 문학 수업 시수는 총 5시간입니다. 문학 수업은 5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관련된 문제 17문제 그리고 38점 배점을 가지고 있는 문학 비중을 본다고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요. 우선은 최상위반 학생들, 상위반, 중위반 학생들 모두 공통적으로 문학에 대한 기본 개념과 이론 학습은 모두 다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내신에 집중되어 있던 문학 학습을 수능의 어떤 형식에 맞는 보기를 읽어내는 능력이라던가 선지를 읽어내는 능력을 위해서는 반드시 문학에 대한 기본이나 개념에 대한 학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시기라서 최상위반부터 중위반까지 모두 이루어지는 학습이고요. 최상위반은 아무래도 문제를 좀 다뤄본 친구들도 있고 문학을 감상하는 능력이 있을 수 있어서 평가원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평가원이 어떤 문제의 유형을 만들어내는지를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학에서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알아야 될 필수 문학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학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 능력을 우선은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그리고 그 최상위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문학에서 변별력을 가르는 문항들을 보면 심화형 보기를 제시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평가원의 어떤 깊이를 내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들이 많거든요. 이런 역대 킬러 문항들을 살펴보면서 심화형 보기 문항에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반 프로그램은 평가원 기출문제 분석을 하는 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필수 문학 작품에 대한 감상 능력을 기르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위반 친구들은 여기에 필수 문학 작품 감상 능력은 반드시 키워야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문학 작품에 대한 기본 개념이나 이론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능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선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선지 분석에 대한 공부를 좀 해서 어휘 노트도 만들고 그 다음에 개념 노트도 좀 만들어서 부족한 기본이나 이론 학습을 좀 확실히 다지는 기간으로 중위반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학의 기초와 개념 정리를 우리 조기 선발반에서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최상위, 상위, 중위 이렇게 수업 방식 자체가 이렇게 다르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 문학이라는 것이 너무 방대하지 않습니까? 뭐 고전 문학, 현대 문학 얼마나 분량이 방대합니까? 그런데 이게 이 방대한 이 문학 작품을 어떤 교재를 이용해서 우리 조기 선발반에서는 수업을 하는가요? 네, 저희 조기 선발반에서는 우선은 지금 그 프로그램 내용상 평가원에서 다뤄지는 기출 문제는 반드시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학원 자체 교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능에서 반드시 학습해야 될 문학 개념과 그리고 작품이 정리되어 있는 선생님들의 노하우가 집약되어 있는 학원 교재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행반에서 이 공부가 끝나고 나면 1학기에는 EBS 연계 교재라 할 수 있는 수능 특강 교재와 그리고 학원의 자체 교재 그리고 그러면서 EBS 연계 대비와 비연계 대비를 함께 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2학기에 넘어가면 수능 완성과 학원의 자체 교재 그리고 3학기에는 실전 예상 문제를 풀면서 마지막 1, 2학기 총 복습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교재를 한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다양하게 EBS 수능 완성이나 이제 특강을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 학원 자체 교재가 잇따라 이런 말씀이죠. 네, 네. 예. 그러시면은 이제 올해 우리 9월 1일 날 교육평가원 시험을 봤는데 사실 국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수학보다도 점수 올리기가 어렵다 할 정도로 국어가 너무 방대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본원에 있는 학생들이 선행반에 돌아가지고 몇 개월 정도 수업을 하면서 상당히 진전을 보인 학생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면 9월 1일 이번에 교육평가원 시험이 좀 난이도가 그래도 좀 국어가 쉬웠다는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본원 선행반 출신들은 그만큼 점수 향상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조기 선발반 학생들 중에서 성적 상승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2반에 있는 이 학생은 처음에 국어가 5등급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2등급, 9월 달에는 1등급을 받았는데요. 선택 과목은 언어와 매체였습니다. 이 친구는 작년까지 어법 공부를 거의 해본 적이 없어서 초반에 어법 개념 공부에 시간을 많이 할애했고요. 그리고 4월 달, 5월 달을 이용해서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선택 과목에서 안정된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이후에 9월 모평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어법에 대한 개념 학습을 하면서 문제만 푼다 흔들릴 수 있는 개념을 바로잡으면서 9월 달에 1등급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5반과 N반에 있는 저 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출발점 점수가 낮았던 학생들입니다. 하지만 조기 선발반에서 독서와 문학에 대한 기초 개념 공부를 간과하지 않고 굉장히 열심히 임했고요. 그리고 정규반 그 수업에 있어서 굉장히 탄력을 받았던 학생들입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수업 준비도나 과제 수행도가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고3 때까지 기초학습이 부족한 학생이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조기 선발반에서 차근차근 교육 과정을 밟아간다 그러면 정규 선행반에서 굉장히 탄력 있게 성적을 이렇게 상승하는 사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제 고대영 선생님께서는 우리 청소학원 학생들한테 수업 반응이 상당히 이제 좋은 선생님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 우리 본원생들을 위해서 독서하면 굉장히 어렵고 너무 범위도 넓고 무슨 교과서도 없고 하는 것이 우리 독서인데요. 이런 독서 분야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선행반에 들어온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설명 부탁합니다. 네, 저희 학원 조기 선발반이 5주에서 10주 정도 되는데 이 기간이 독서 기초 훈련 하는데 정말 중요한 기간입니다. 우선 바로 설명드리면 표에서 보시다시피 최상위 반 먼저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춘 학생들이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제재별로 지문 독해를 기반으로 해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제재별로 핵심 지문을 독해할 거고요. 핵심 지문은 기출문제, 다 기출지문 드릴 겁니다. 물론 최상위 반에 맞게 킬러 지문과 킬러 문항도 설명을 하겠지만 그러나 독해 원리와 지문 구성 원리는 평가원에 맞는 자기 자신의 생각을 앞세울 게 아니라 평가원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죠. 그 방향으로 원리를 밝히는 수업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상위반 역시 제재별로 필수 지문 분석하되 최상위반과는 조금 다르게 문단을 구성하는 장문과 단문의 구조를 알고 구조화된 독해를 통해서 좀 더 지문 독해를 핵심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물론 평가원 필수 문항으로 수업을 진행해서 풀어야 될 문제는 평가원 문제이지 다른 문제가 아니니까요. 지문과 문항은 전부 기출로 진행이 될 겁니다. 중위반 학생들 같은 경우 물론 독서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문학도 어렵지만
독서를 보면 답이 없게 여긴 학생들이 많은데요. 국어 어휘 노트를 중2반 학생을 포함해서 사실은 모든 반이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어휘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어휘 노트를 작성해서 학생들이 풀 수 있게끔 또 스스로 만들 수 있게끔 할 거고 필수 지문도 분석을 할 건데요. 중2반 학생은 특히 단문 분석하고 단문 이어서 장문, 이어서 문단, 이어서 글까지 좀 더 독해를 기초부터 출발할 수 있게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독서에 대해서 본원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역시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지금 국어를 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독서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출문제를 많이 풉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역시 출제 원리, 문제 접근의 방식, 그다음에 읽는 방법 이런 걸 완전히 터득한 후에 이것이 적용되는 그런 문제풀이 방식을 따라야 될 텐데 보통 독서를 하는 걸 보게 되면 기출문제 많이 풀면 될 것처럼 여기는 것이 정말로 잘못됐군요. 예, 그래서 선생님 말씀대로 그렇게 따라서 해주기를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훈련을 하면서 이제 고3 동안에 못했던 그런 독서 분야에 대해서 이제 자신감이 이제 생기겠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수업 시간에 사실적 사고, 추리상상적 사고, 비판적 사고 이 모두를 수업 시간에 원리를 위주로 이루어질 거고요. 논리적 사고에 더해서 어휘력까지 출제의 전 분야에 걸쳐서 원리 위주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공부 방법도 물론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다른 학원과 다른 저희 학원만의 특징이 바로 저희가 자체 편집한 독해집 이걸 읽고 요약하는 훈련 그리고 그 독해집에 나와 있는 국어 어휘를 또 공부하는 시험 그리고 수능에 필요한 필수 어휘를 공부하는 시험, 그러니까 어휘 시험까지도 학원에서 치르게 됩니다. 또한 주차별 학습 점검 과제도 저희가 주차별로 읽을 지문과 풀 문제들을 미리미리 다 프린트로 준비해주고 그에 맞게끔 수업을 하고 공부하면 기간별로 세밀하게 점검까지 하는 학습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사실 독서라는 그 분야가 이렇게 방대하고 넓은데 선생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줬고 제가 원장으로서 지금까지 경험을 한 말씀 드리면 독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요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모 대학에서는 논술 시험에 요약 시험도 같이 들어있을 정도로 어떤 책을 읽고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전체 내용을 다른 어휘를 이용해 가지고 그 내용과 똑같은 언어 선택을 통해서 요약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참 많이 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대학 가서도 뭐 논문을 쓴다거나 할 때 너무 중요한 거고 너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요약을 강조하는데 저희 학원에서는 자체 편집한 걸 가지고 이렇게 요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공통 과목인 문학과 그다음에 독서에 관해서 설명을 자세히 들어봤고요. 이제는 선택인 화작과 언어 매체. 자, 이것은 이 본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또는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두 과목 중에 선택을 해야 될 텐데요. 학생 본인들에게 어떤 과목이 어울릴지 학생마다 1대1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사실 선택 과목은 화작과 언매 중에 무엇을 고르더라도 수능에 실제로 정시 원서를 쓸 때에는 조정 점수로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어느 곳이 무조건 좋아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이 자신 있고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해야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9월 평가원 시험에서는 선택 과목으로 인한 유불리를 없애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화작이 언매보다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물론 아직 점수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예상 등급컷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공통 과목인 독서와 문학에서의 한 문제가 선택 과목의 한 문제보다 조금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조기 선발반에서 화작과 그런 수업 방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마찬가지로 레벨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화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최상위 반은 역대 화법과 작문 기출문제를 풀면서 화작에도 개념이 있다는 것을 많은 학생들이 간과하고 그저 풀기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화작의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점검하고 점검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 개념이 출제되었다는 것을 기출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할 겁니다. 상위반 같은 경우는 화법과 작문의 개념을 아예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수업을 하고요. 그 수업 내용 또한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런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었다는 걸 학생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중2반도 마찬가지 개념 수업을 하되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요. 또한 그에 맞게 각 레벨별 편성에 맞게 주간 과제가 주어지고 그에 따른 피드백도 충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조기 선발반부터 선택이지만 수준별로 확실하게 나눠서 이렇게 수업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고요. 특히 이제 화작이라는 자체가 말하기 듣기 쓰기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형에 따라서 문제풀이 방식을 수업을 통해서 꼭 깨달아야겠군요. 사실 독서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이 선택도 그렇고 참 들으면 들을수록 이 국어 하나를 잘한다는 것이 보통 쉬운 얘기는 아니네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강의에 의존하는 것이 저는 최선이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그러면 언어 매체에 대한 수업에 대해서 다시 또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이 이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렇게 조기 선발반부터 선택 과목 언매와 화작에 대해서 2시간을 수업하려 해서 아마 프로그램을 구성해주는 학원들이 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제가 조기 선발반 저희 국어과 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언매도 조기 선발반부터 처음부터 바로 잡아서 시작을 하면 3월 모의고사에서 여러분이 선택 과목에 대해서 적어도 24점 만점으로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는 어떤 출발선상에 설 수 있게 최대한 도와드릴 건데요. 우선은 수준별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최상위반부터 시작해서 중위반까지 고등학교 내신 위주의 어법 공부를 했다면 이제는 어법의 기본이나 심화 개념들을 수능형 중심으로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게 되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기본 개념 숙지가 되어 있다 그러면 역대 평가원의 어법 기출문제를 한 번씩 풀면서 내가 알고 있는 개념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연습을 해보게 됩니다. 최상위반들은 이런 기출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풀어보면서 실력이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상위반은 개념은 잘 숙지가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에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어떻게 해서 문제에 써먹을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연습을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위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어법 공부에 대한 개념 숙지가 정확히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쪽지 시험도 좀 보고 그리고 암기할 건 기본적으로 암기도 해가면서 암기는 당연히 이해가 전제돼야겠죠. 이해하면서 암기할 부분은 암기하고 이해할 부분 이해하고 그래서 평가원의 기출문제를 손댈 수 있는 수준까지 최대한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이제 올해 매체가 처음 개발된 부분이기 때문에 문항 개발이 많이 안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공부할 때쯤 되면 1년 동안 쌓인 자료들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들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매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러분이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학원에서 자료가 준비되어 있고 수업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매체의 특성 그리고 매체의 성격 그리고 선지에 뜨는 어떤 매체를 구성하는 용어들 이런 것들만 정확히 숙지를 한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언어 매체에 대해서 선생님의 말씀이 계셨고요. 지금까지 본원 국어 선생님인 박수경 선생님, 고대영 선생님을 모시고 올해 12월부터 진행될 이천청솔 기숙학원의 조기 선발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변의 상황이 뭐 학교의 분위기나 이런 것이 현격히 2년 전부터 달라졌다는 것을 저희들이 학원에서 체감을 합니다. 그만큼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9월 1일 날 저희들이 교육평가원 시험을 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타난 우리 주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9월 1일 날 교육평가원 시험을 보고 좀 시험이 점수가 좀 저조한 학생들은 너무 성급하게 야 이거 안 되겠다. 차라리 재수를 해서 정시를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갑자기 학원 상담실에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만큼 학생들은 이제 정시에 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꼭 기숙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것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나 신중히 선택을 할 것이고 오늘 내용들을 잘 숙지를 하시고 특히 기숙학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부모님이나 학생들은 좋은 참고가 되기를 바라고요. 두 분 선생님이 이렇게 직접 현장 강의 하시는데 또 바쁘신데도 나와주셔서 이렇게 자세한 설명해 줬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천청솔 기숙학원 원장입니다. 23학년도 재수의 시작이 내년 2월 정규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에 앞서서 수능 전반적인 개념 정리반을 개강하게 됩니다. 우리 이런 반을 조기 선발반 또는 선행반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본원에서는 직접 강의하시는 수학생님 두 분을 모시고 수학의 수업 방식과 운영 계획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실 현재 우리 재수생들의 추세가 과거와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수업 끝나고 여행도 갔다 오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일찍부터 이 재수를 결심한다는 사실이에요. 예년처럼 그냥 대충 나온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가야 되겠다. 이런 학생들이 현격히 줄어들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조기 선발반의 대상이 현재 이제 고3 학생들이죠. 이 학생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검정고시생들이 있고, 분필자 또는 N수생들이 수시나 정시를 통해서 희망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제 들어오는 것인데, 저희 본원에서도 21년 올해죠. 수능 끝나고 11월 28일 날 개강을 합니다만, 그 뒤에 두 차례에 걸쳐서 조기 선발반을 개강을 합니다. 사실은 이 정규반에 앞서서 이루어지는 이 조기 선발반이 길어야 5주 또는 6주 또는 10주 정도의 시간인데, 이 시간에 어떻게 수학을 저희 학원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이제 부탁을 드릴 텐데요. 사실 수학도 최상위, 상위, 중위권으로 철저하게 수준별로 나눠가지고 이제 수업 방식이 서로 다를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중위권반부터 이 수업 방식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본원에 이제 가장 많은 학생들이 해당되겠죠. 중위반 과정을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원 일단 수업 시간을 먼저 보시면 자, 덧셈을 해보시죠. 22시간입니다. 자, 어느 학원보다도 많은 시간을 배려했죠. 그 말은 중위 학생들은 아무래도 기본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수능 준비 전 단계로서 이 반은 철저하게 전임 강사 두 분이서 모든 과정을 책임지게끔 고등수학 10시간, 공통 과목은 수능에 필요한 수원하고 수투입니다. 10시간, 그리고 진로 선택에서 나중에 미적분, 확통, 기하를 선택해서 그 과정을 위한 2시간의 피드백 작업을 사전 들어가기 때문에 총 22시간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반은 특별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임 강 두 분이서 학생들을 철저하게 파악을 할 거기 때문에 수업 방식보다가 좀 정말 중위권에게 철저하게 맞는 걸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시면 1번이죠. 교과서 개념에 전념한다. 학생들은 아시다시피 교과서를 잘 안 봅니다. 그리고 봤다 하더라도 한 번밖에 안 보니 금방 까먹게 됩니다. 이 전선생님께서 학생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매 시간마다 교과서 개념을 배웠으면 그 이후에 스스로 노트를 써가지고 개념 정리도 하고 또 거기에 맞는 필요한 문제를 제가 제공하기 때문에 수업 방식마저도 50분을 수업하면 그날 끝이 아니고 이어서 동시에 바로 그 유형에 맞는 학생들의 문제를 제공하여서 다시 풀어서 100분간에 이어서 수업은 50분, 피드백 수업 50분 해서 매 시간마다 철저하게 개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또 학생들은 공부를 덜 하겠죠. 그래서 야간이 있으면 또 저희가 그 시간에 또 시간치를 까먹게 되니까 야간 시험에서 또 거기에 맞는 유형별 학습 문제, 특히 어려운 거 아닙니다. 개념이 필요한 문제를 선별해서 매일매일 적어도 30개 이상씩 저녁에 진행하는 설전 프로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럼 궁금해서 학생이 모르는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역시나 전인선생님께서 야간까지 상주를 하시면서 어떻게든 기본기를 잡게끔 철저하게 도울 것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정말 시간을 보시면 알겠지만 믿음이 가는 커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사실 최상위, 상위보다도 중위권반을 먼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조기 선발반 학생들의 대상이 보통 한 4, 5등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럼 제가 상담을 하면서 특히 수학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자신 있게 수학이 몇 등급을 이야기 못하고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기 있는 선행반은 정규반하고 달리 등급의 제한이 없이 일단은 저희들이 입소를 시키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이 기간에 철저하게 지금 우리 이덕춘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성적이 낮더라도 충분히 학원에서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거든요. 특히 조기 선발반에서 고등 수학을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단계식 수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규반에 들어가면 고등 수학할 시간이 없죠. 그러면은 고등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학생들한테 굉장히 중요한가요? 이게 뭐 대다수 수험생이나 학부모는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내신이 성적이 저조할 때는 바로 생각하는 게 정시로 가자. 그 말은 수능 준비만 하면 된다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고등수학, 즉 일명 옛날에 이름 공통수학인데 고1 과정에서 필요한 학습력이 있어야만 수원, 수투, 선택을 왔을 때 기본기를 토대로 학습하게 되는데 대다수는 그냥 수원, 수투, 미적, 수원, 수투, 확통, 수원, 수투, 기하처럼 수능 과목만 계속 풀거든요. 문제만 풀었을 뿐 본인 개념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수학 과정은 반드시 단계별 학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고1 때 우리 애가 내신이 좀 부족했다. 그러면 그걸 메꿔야 되는데 안 메꾸고 바로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재수를 했단 말은
기본기가 부족하다라는 사실은 인정하거든요. 저희 선행반은 철저히 그래서 고1 과정 부족한 친구들은 반드시 고등수학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마스터해서 수능 교과가 되게끔 철저하게 방학 중에 끝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 믿으시면 공통과목의 중요성을 나중에 수능 끝나고 나서 아셔야 될 거거든요. 반드시 공통과목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제발 이 과정을 빠르게 할수록 훨씬 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규반 때는 아무래도 수능 교과상 많이 못하거든요.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고등수학의 힘을 얻어서 저는 확실하게 수능 등급이 좋은 숫자 1등급, 2등급을 달성한다고 오래전부터 느꼈고 많은 학생들 그걸 달성했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실제 재수라는 기간이 12달이 아니죠. 길어봐야 한 10개월입니다. 그런데 1학기 내내 수학을 중점적으로 하다가 그냥 재수를 망쳐버리는 그런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이대로 집중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주인권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들었고요. 상위권반 수업 학생들은 어떤 방식으로 또 수업을 하는지 좀 설명 부탁합니다. 네, 여기서 상위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자, 이론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문제를 적용을 잘 못한다. 이런 중위권 친구들이 고등수학 강화된다면 여기서는 선택 과목에 좀 포커스를 좀 맞췄은 반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학 1은 6시간, 수학 2는 8시간, 선택 과목은 8시간을 하고 여러분들이 특히 선택 과목 8시간 속에는 나중에 정규 수업에 미적분, 기하, 확통 같은 경우는 그거 따로 하기가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선행반 때 확실히 해두는 게 좋을 것 같고 수업 방식은 자, 핵심 개념 정리를 한 후 개념에 관계된 문제를 적용시키는 훈련을 하고 자, 50분 수업에 그 다음 1대1 질의응답을 주 수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과제는 5년간의 기출문제, 특히 많이 나온 문제들을 중심으로 영역별, 수준별로 나눠서 정리를 했고 그 다음 요거에 따른 여러분들 충분히 해주시면 정규반 때 좋은 성적 향상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상위권반에 대해서 우리 서영준 선생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서영준 선생님은 유튜브에 이렇게 강의를 올리면은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추상위권반에 대한 수업 설명해 주시죠. 자, 아무래도 누구나 꿈꾸는 등급이죠. 1등급을 위한 반입니다. 이 반은 말 그대로. 그래서 수학의 기본기가 잡힌 학생들이 많겠죠. 수업 구성은 아시다시피 공통 과목 수원수투를 일자기 8시간씩, 선택 과목 6시간에서 방학 때부터 뭐죠? 이제 기본기가 잡혔기 때문에 사전 문항의 실전 위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수업 방식은 50분, 50분 몰입표란 말은 50분은 사점짜리 개념 수업을 하고요. 50분은 고난도 풀이를 들어갑니다. 그 말인즉슨 학생들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과연 4점짜리 문항을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게 가장 큰 호기심이어서 그 부분을 소화하는 게 저희 임무이기 때문에 수업도 철저하게 상위 퀄리티 유지합니다. 문제 자체도 철저하게 유지합니다. 그래서 100분간 후원, 수투, 선택 과목 철저하게 매일매일 반복하면은 4점짜리의 팁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과정 통해서 나중에 수학기간 10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과연 어느 정도 고난도 문의 시간을 얼마나 할릴 것인가를 훈련시키겠죠. 당장 시간을 재지 않겠지만은 시간을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가 라는 개인 측정 능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토대로 고난도 문제를 진행하면은 자연스럽게 수리 논술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고난도 학습을 위한 준비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수학에 대해서 수준별 그런 등급별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우리 본원에서 지도한 결과 이번 9월 1일 모평 가채점을 통해 가지고 수학이 상당히 많이 점수 향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례들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너무 학생들이 많아서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고른 건 9월 달에 특히 1등급인 애들 많은 친구들 중에서 3명만 골라서 할 건데 첫 번째 친구인 이 김군은 작년도 수능에서 수학 가형에 5등급을 받았습니다. 올해 자, 6평 모의 수능에서는 2등급, 올해 9월에서는 100점,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 군은 자, 작년 수능에는 4등급해서 많이 절망해서 수학 나형 갈까 막 고민했던 친구였는데 올해 6평 이 커리큘럼을 잘 따라오더니 3등급, 올해 9평, 바로 이번 시험에서는 1등급을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남모 군은 마찬가지로 작년에 수능에서 4등급, 올해 6평에서는 2등급, 그 다음 9월에서 또 1등급, 96점을 받고 지금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예, 말씀 감사하고요. 사실 선행반에서 수학을 일주일에 22시간을 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충격입니다. 그만큼
왜 저희 학원에서 이런 계획이 바뀌어졌냐면요.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학교 수업의 부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작용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학생들을 저희들이 수학과에서 이렇게 지도해보고 다 분석해보고 평가한 결과가 가면 갈수록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저하가 된다는 사실이죠. 이번에도 우리 매스컴의 통계가 나왔습니다만 수학의 지수가 최고조로 내려가 있습니다, 지금요. 예. 그래서 이걸 어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소를 시켜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번에 22시간을 하는데 수업만 22시간 계속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1대1 해서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봐주고 또 다시 한번 복습했는가 또 진도를 체크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것이 이제 종합이 돼가지고 22시간인데 작년 선행반에 비해서는 분명한 사실은 수업 시간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학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 학생들을 위해서 충분히 학원에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 선행반이라는 게 한 날 1시에 들어와서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개인 사정에 따라 가지고 입수하는 날짜리 각자 다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서는 그 준비에 대해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데요. 개인 사정으로 중간중간에 입수하는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전 단계를 꼭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요? 저희는 이 부분만큼은 이제 반년간의 이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자신 있습니다. 먼저 일단 단계거든요. 입학 상담하면 먼저 학생들은 기본 정보를 제공하죠. 근데 그 정보는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입소 후에 저희가 학생 한 명씩 만나면서 과목별로 부족한 부분 개별 상담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질의응답 전문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학생들의 단점을 일일이 체크한 다음에 그 체계에 맞게끔 빠진 부분을 진도에 지장이 없게끔 한 명 한 명 다 철저하게 기존 학생과 비슷하게끔 진도 나게끔 철저히 이제 관리를 들어갑니다. 그것도 일주일을 하더라도 충분히 저희가 야간도 있고 선생님들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서 챙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충을 통해서 철저하게 학생들이 서운함이 없도록, 서운함보다는 더 말하면 진도에 대한 두려움이 없도록, 학업의 능력을 키우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단연간 해왔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행여 등원이 늦다 하더라도 입소겠죠? 늦다 하더라도 저희가 책임지고 이 부분은 안심하고 만족하도록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커리큘럼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 부분만큼은 저희 학원을 정말 믿으셔도 후회 없도록 철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간에 입사하더라도 학생들이 진도에 대한 걱정 때문에 혹시 내가 중간에 들어가게 되면 전 단계를 어떻게 하는가 고민 없이 돌아도 충분히 학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는 수학을 상당히 집중적으로 선행반에서 해줌으로써 정규반에 가게 되면은 바로 따라서 올라가면서 국어와 영어의 그런 점수가 서로 밸런스가 맞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칫 이런 과정 없이 이제 수학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수학과 영어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이런 걸 저희들은 경험해서 알기 때문에 우선 수학을 선행반에서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수학을 어렵다 해서 다 내팽개 쳐버리고 또는 포기하는 학생들이 간혹 나옵니다. 저희 학원은 절대로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우리 학원에서 선행반에서 이렇게 준비하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우리 오늘 여기 출연해 주신 수학과 선생님 열정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천 청솔 기숙학원 원장입니다. 23학년도 재수의 시작이 사실은 내년 2월 정규반부터인데요. 이에 앞서서 수능 전체에 대한 개념 정리반을 개강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조기 선발반 또는 선행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원에서 직접 현장 강의하시는 두 선생님을 모시고 영어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두 분이 바쁘신 데도 이렇게 나와서 오늘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 지금의 추세를 보게 되면 과거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실컷 이제 졸업 끝나고 학생들이 나름대로 여행도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미리 재도전을 빨리 결심한다는 사실입니다. 옛날처럼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것이 현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현재 이번 조기 선발반의 대상이 고3 학생들 중에서 재수를 미리 결심한 학생들이나 또는 검정고시생 또는 분필자 이런 학생들이 수시나 정시를 통해서 대학을 희망하는 대학을 가겠다는 것이 선행반에 들어오게 된 대상들인데요. 그래서 이 본원에서도 올해 11월 18일 날 수능이 끝나고 일주일 후인 11월 28일 날 일단 개강을 하고요. 그 이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조기 선발반을 이제 개강합니다. 그러면 이 6주나 10주까지 정기반 이전까지 이 시간에 영어 과목은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인지, 특히 현재 영어가 수능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안다면 영어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점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된 지가 어느 정도 됐는데요. 절대평가 시험이다 보니까 잘못된 어떤 영어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몇 가지 이야기를 관심 갖게 되신다면 영어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요 대학에 있어서 영어에 대한 비중이 점점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중은 단순히 어떤 퍼센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극강 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차이를 주려고 한다라는 점이죠. 서울대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기존대로 간다라고 하지만 그 이후로는 2점씩, 그리고 고대 같은 경우에도 1등급과 2등급 사이, 또 각 등급 사이가 이제 3점씩 차등을 하게 됩니다. 연대는 물론 예전부터 큰 점차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이따가 3번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상위권 대학에 있어서는 적어도 영어에서 1등급을 받아야만 정시든 수시든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수시에서 최저 요건을 맞추는데 가장 유용한 과목이 영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잘 알다시피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선택 과목들이 들어가다 보니 정확한 어떤 등급을 산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수시에서 최저 요건을 맞추기가 타 과목으로서는 불확실하니 영어로서 등급을 확보한다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현재 확통을 선택하는 학생 또는 앞으로 확통을 선택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확통이 다른 수학 과목의 선택 과목에 비해서 등급을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즉 불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영어로서 등급을 극복하는 게 우선 중요하다 싶습니다. 조기 선발반에 있어서 상위권 그리고 중위권 학생들은 이 시기에 어휘와 구문을 탄탄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막상 이제 정규반에 가거나 그 후로 이제 프로그램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정규 교과목 내 구문 수업이 들어가기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기 선발반, 즉 선행반에 있어서는 구문 수업이 정규 수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어휘와 구문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게 독해력을 기르기에는 매우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어휘와 구문뿐만 아니라 평소에 취약한 유형 그리고 기출문제까지도 다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꾸면서 조금 가볍게 보는 이런 경향이 좀 있었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어차피 1등급 나온 학생은 가볍게 보겠죠. 그러나 영어에 3, 4등 학생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학생들이 1등급을 받는 데는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특히 영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과연 1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네, 당연히 1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그런 사례도 많이 있고요. 수능 영어라는 것이 고도의 실력을 요하는 그런 시험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쉬운 시험은 아니겠지만 흔히 말하는 넘사벽의 그런 시험은 아니라는 말이죠. 어릴 때부터 영어를 학습해서 채워온 학생들의 경우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시험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어 학습을 소홀히 한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어떤 과목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포기하고 싶은 과목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런 학생들에게도 절대 넘을 수 없는 벽, 즉 넘사벽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수능 학습에 필요한 과정을 머릿속에 잘 새겨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신 시험과는 또 결이 다르니까요. 둘째는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꾸준한 관심 그리고 지속적인 노력들이 담보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다면 저희와 같은 조기 선행반을 거친다면 반드시 1등급으로 보답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실제 우리 재선 학생들한테 제일 큰 관심이 6월달 모평과 9월달 모평이거든요. 그러면 이번 9월 평가원 시험을 본원에서도 이미 치르고 현재 가채점이 된 그런 상태인데요. 그럼 선행반 출신으로서 우리 영어 이 과에서는 성적이 향상된 사례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네, 지금 조기 선발반, 즉 선행반 출신 학생들 가운데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8, 90% 이상의 학생들이 9월 평가원 기준으로 해서 작년 수능과 비교했을 때 최소 1등급 내지 2등급 또는 그 이상의 성적이 향상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명의 학생의 사례를 표로 이렇게 띄워놨는데요. 전부 다 소개시키지 못한다는 점이 좀 아쉽지만요.
첫 번째 사례에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작년 수능 때 3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학생이 3등급이라고 하지만 원점 수상으로 따지면 4등급에 가까운, 즉 7점 초반의 학생이었어요. 이 학생이 이제 선행반을 거치고 또 정규반 거치면서 6월에는 2등급, 그리고 9월에는 1등급 현재 가치점 기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학생의 경우는 이제 그보다 좀 더 낮은 4등급 작년 수능을 받았고요. 이 학생도 조기 선행반을 거쳐서 6월에는 이제 3등급까지 올랐었고요. 그리고 이번 9월 가채점 기준으로 2등급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학생 같은 경우에는 6등급이 작년 수능 때 나왔습니다. 이 학생은 사실 이제 예비역 학생이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전역한 지 얼마 안 됐고 공부에 손을 놓은 지도 꽤 되어서 수능의 성적이라는 것이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등급이죠. 6등급을 맞았습니다. 조기 선행반 때 여러 어려움과 그런 과정을 잘 이겨내고 묵묵히 열심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공부에 손을 놓은 지가 꽤 되었기 때문에 6월 달까지는 미미한 성적의 향상이 있었죠. 즉 5등급을 마킹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보다니 노력한 결과 이번 9월 평가원 시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올해 들어서 6월보다 더 어려웠다라고 지금 현재 예상되고 있는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2등급, 가채점 기준 2등급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여기 소개하지 않은 많은 학생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 세 학생들의 어떤 공통점이라면 등급에 상관없이 저희 조기 선행반을 거치면서 꾸준히 어휘와 구문 독해 실력을 연마해서 정규반으로 넘어왔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4등급 학생의 두 번째 학생과 6등급 학생을 인터뷰했을 때 공통적인 얘기가 조기 선행반 때의 어떤 탄탄한 구문 그리고 어휘 수업이 영어 성적의 향상에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의 공통점이라면 조기 선행반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휘 그리고 구문을 탄탄하게 잡아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현재 본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영어과의 수업의 그런 방식도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자, 이걸 쭉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이제 들었고요. 그러면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지금 이렇게 많이 학생들이 점수 향상이 됐는데, 그런 이 다음에 올 그런 조기 선발반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또 영어를 할 것인지, 그런 학습 플랜 또는 그 수준별 학습, 자, 이거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청소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이상현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기 선발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도달해야 될 부분은 수능 점수죠. 그래서 1등급을 목표로 잡고 가기에 지금 이 시기에서 조기 선발반으로의 시기에서 뭐가 필요할까라고 생각하면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어휘 쪽입니다. 어휘 쪽에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영어는 어휘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양의 어떤 단어를 외우게 할 뿐만 아니라 철저한 테스트를 통해서, 그리고 또 재테스트를 통해서 항상 그 학생이 어휘력을 충실히 갖춘 상태로 수능 영어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중요시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영어를 많이 접하긴 했지만 실제로 그 익숙하다는 이유 때문에 영어를 그냥 아는 단어를 위주로 이어가는 그런, 소위 말해서 상상 독해랄까?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능 영어에서 어느 수준까지는 올라가지만 그 이상을 넘어가는데, 즉 1등급을 받는 데는 항상 걸림돌이 되는 게 문장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점을 들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능 영어, 즉 정규반이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정확한 문장 구조에 따르는 정확한 정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취득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밑받침이 되는 그러한 문장 구조에 대한 학습을 굉장히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8시간 정도 중에서 한 4시간 정도를 구문 독해에 쓰고요. 나머지 4시간은 그 구문 독해를 적용시켜보는 독해 시간이 진행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영어가 익숙해지면서 학생들이 듣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익숙하다 해서 따로 훈련을 시키지 않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 맞춰진 시간대에 계속 듣기를 꾸준히 진행시키고 수능 수준의 영어 듣기를 계속 훈련시키고, 거기에 부족한 학생들은 따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중반 이후로 넘어가면 학생들이
듣기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 시작점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조기 선발반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뒤에서 설명하는 걸로 하고 이 정도 큰 틀을 가지고 진행한다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반도 수준별로 최상위, 상위, 중위 이렇게 그룹별로 나눠서 수준별 수업을 한다는 것이죠. 예. 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영어 학습 전략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제일 첫 번째 이제 어휘 쪽은 어휘든 구문이든 듣기든 저희 학원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고 한다면 그 첫 번째로 조기 선발반의 가장 핵심인 영어의 기초를 꽉 잡아드린다는 점이죠. 예, 어떻게 잡아드리냐 하면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조기 선발반 기간 동안 기초의 1200개 정도와 수능 기본어휘 한 2000개 정도를 학생들이 완전히 마스터할 수 있도록 양적인 측면도 그렇고 질적으로 문장 안에서 이해시키는 부분도 그렇고 제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당 8시간의 영어 시간 중에 4시간을 문장 구조에 맞춰져 수업이 진행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워낙 이제 베테랑인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어디가 지금 힘들어하는지를 정확히 알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잡아서 학생들에게 개별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줘서 실제로 조기 선발반이 지나고 나면 문장 구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실력 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듣기가 약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시간을 통해서 진행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강점으로 생각하는 건 따로 그 학생들을 듣기가 안 되는 학생들을 따로 관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듣기가 단기간에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길게 본다면 듣기 때문에 발목 잡혀서 수능을 망치는 그런 일은 최대한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의 강점이라고 생각한 두 번째 내용은 저희 자평 같지만 실제로 선생님들이 수업을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저희 청소학원의 영어 선생님들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굉장히 높고요. 그냥 일방적인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정확히 눈높이에 맞춰진 수업을 하도록 굉장히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영어 학습 습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 암기, 단어를 그냥 그 순간 암기로서 처리한다든지 또는 아는 단어만 연결시켜서 진행하는 상상독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냥 문제만 주구장창 풀면 해결된다라는 그런 양측이나 또는 스킬적인 측면에 굉장히 의존해서 그냥 스킬로만 풀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 그런 모든 많은 사례들에 대해서 저희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의 어떤 잘못된 습관을 고쳐나가기 위해서 항상 학생들 한 명 한 명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청소학원에서 가지고 있는, 영어과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관리라 하겠습니다. 저희는 단어의 관리, 두 번째,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이 수업을 이해하는 정도를 정기 테스트를 통한 수업 이해에 대한 관리, 그리고 그 단어나 수업에 대한 이해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개별식으로 1대1로 클리닉식으로 진행을 해서 그 학생들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물샐 틈 없을 정도로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만약에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수능을 준비하겠다라는 학생들은 철저하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조기 선발반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규반에서 시작해버리면 이미 수능 영어가 시작되고 기본이 갖춰졌다는 가정하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영어 약한 학생들은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하셔서 조금 빠르게 진행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내년의 결과는 올해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거다. 확신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아주 꼼꼼하게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참 잘해주셨습니다. 저도 듣는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영어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선생님 모시고 오늘 조기 선발반에서 영어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강의를 할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참 저도 강조하고 싶지만 역시 영어라고 하는 이 분야도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학생 혼자서 영어를 준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재생들한테 제가 이야기합니다. 국어도 영어도 수학도 수능 전문이라고 하는 이 선생님들의 수업에 완전히 의존해서 공부하는 것이 최선의 방식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9월 1일 날 교육평가원 시험을 보고 갑자기 상담실에 전화가 많이 걸려오는 것이 이제 선행반에 관해서, 즉 조기 선발반에 관한 질문들이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도 실제 그런 부모님들을 위해서라도 이것을 빨리 우리 정보를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또 촬영한 목적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강의하시는데 바쁠 텐데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두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